국민의힘 얘기 잠깐 넘어가면 국민의힘의 하남갑 후보죠. 이용 전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 가졌는데요. 이거 영상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정권을 만드는 일 함께 했다면 그 정권의 실패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다시 쌓겠습니다. 네.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부분부터 약간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더니 이제 행동으로 다시 쌓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약간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파렴치한 변명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책임질 것은요, 정계 은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않는 것이 책임지는 겁니다. 본인들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쌓겠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재기를 노리는 것, 그거는 윤석열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그만둬야죠. 그리고 국민들이 용서하고 그래 다시 한번 너희들 나서봐라. 그럴 때까지 자숙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참회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킬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급해지니까 드디어 이제 나올 게 나왔구나. 원래 보수 정당이 유구한 역사가 있잖아요. 선거 막판이 되면 절하고 혼자서 절 안 되면 때로 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뭐 이건데 뭐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쁜 전략이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이게 뭘 책임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출마를 안 하는 게 사실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왕 나왔으면은 발뺌하는 거보다 내가 친윤이 아니었어 하는 거보다 아니면은 뭐 절윤을 선언하는 것보다 어물쩡 이렇게 책임질 건 뭘 책임질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게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 지금 판세가 안 좋거든요. 이광재 의원이 워낙 뭐라고 해 중도층에 특히 보수층에도 호소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기기는 어렵겠지만은 뭐라도 해보려고 참 용 쓴다 그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 책임지겠다 죄송하다라는 발언을 출마 선언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앞서서 앞단에 했어야지.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와서 아니,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니까. 앵커님 여기에 지금 말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지금?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네. 지금 윤석열 씨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죠. 정진석 전 의원의 공천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장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전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천 진행하겠다. 이건 좀 약간 안 하겠다는 쪽으로 해석이 들리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와가지고 며칠 있다가 기자분들하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울분을 토하면서 우리 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절윤해서 그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생각은 야 이거는 우리 윤어게인으로 가야 뭐 우리 지지율도 오르고 또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개구리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생각보다는 자기의 고집과 신념, 망상에 빠져가지고 당대표로서의 역할과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서 말한 국민은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극성 당원들, 전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친윤 세력의 부활. 저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전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성지영 앵커님 말씀처럼 공천 안 지킬 것 같은데요. 컷오프할 것 같은데요. 그게 맞는 전망인데 이분에게 주어가 장동혁이라면 충분히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천을 줄 것 같다라는 쪽에 한 표를 던져봅니다. 장 소장님 얘기 듣고 청개구리처럼 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러라고 지금 이런 거예요. 아 그걸 노리신 거군요. 제발 좀 이런 사람 공천하면 안 돼요.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기류가 처음에는 공천을 주는 거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빌드업도 하고 갑자기 정진석 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박덕흠 이제 공관위원장이 사동관인데 내가 여기에 공천하면은 논란이 있으니까 빠지겠다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했는데 이게 저는 공천 안 줄 거라고 봅니다. 안 주는 이유가 그런데 이게 뭐 윤석열의 뭐 비서실장이라서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김태흠 충남지사가 너무 반발이 센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가 김태흠 지역구거든요. 그렇죠. 만에 하나 여기에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 출마 이제 탈당하고 하겠다라고 하고 만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나중에 김태흠 지사가 장동혁 너 때문에 진 거고 나 내 지역구 찾아야 되겠다라고 돌아오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곤란해질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태흠 지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본인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 또 공주 쪽에 지금 이번 여기 보궐선거에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지금 같이 지금 연결돼 있어서 제가 보기엔 공천에 안 줄 상황이 맞고 정진석 의원은 제가 전 의원은 출마를 무소속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90% 이상으로 무소속으로 하고 한 절반 이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엔. 거기서 보니까 부자가 11선을 했어요. 44년. 그러니까 다이묘예요, 다이묘. 영주. 이 지역의 영주. 죄송한데.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지도 측면에서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된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정진석 하기가 좀 꺾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여기 이 지역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 그래서 무공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진석 후보를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해서 당선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아까 잠깐 족보가 꼬였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정진석 전 실장이 공천 배제 얘기 나오니까 그제 SNS에 아니 내란 중요 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은 광역시장 후보로 선출됐는데 이러면서 추경호 후보를 그냥 직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태흠 지사가 오늘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물귀신처럼 다른 사람 끌고 들어간다고 막 또 비판했어요. 그냥 보는데 꿀잼이에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순 덩어리들끼리 다 이게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이 꿀잼인데,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이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이런 걸로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다 서로 막 이렇게 흠결이 있는 사람이 저쪽 비난하고 이런 건데 정진석 입장에서는 솔직히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내란 주요 혐의 재판받는 사람 공천 주고 나를 왜 컷오프해? 최소한 기회는 줘야지. 경선은 붙여줘야 돼. 경선 붙이면 무조건 되거든 정진석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그 무소속 출마를 위한 빌드업 아닌가 저는 이것도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그러니까 지금 먼저 복당부터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윤리위에서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 중인 거 관련해서 윤리위에서 이거는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을 또 해줘야 돼요.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늦춰지는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 안 주고 무소속으로 가는 빌드업이다. 아 윤리위가 열리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걸 안 내일? 복당을 안 해주겠다. 오늘인가 내일인가 뭐 연다 늦어지니까 지금 연다라는 공관위가 먼저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뭐 했어요. 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예. 제가 보기엔 무소속 지금 하라고 무공천하면은 너무 티나니까 약체 후보를 공천할 수도 있겠다 여기다가. 예. 하여튼 상상 이상의 결정들을 많이 하는 장동혁 지도부 체제라서 뭐 공천을 주든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든 뭐든 놀랍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와중에 전한길 씨도 얘기가 나왔어요. 오. 인천 계양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측에서 민주주의의 꽃을 꺾으려는 음험한 시도다 이렇게 비판도 했던데 지금 물 뿜으실 뻔했어요. 전한길 얘기 나오니까 김준일 평론가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열심히 하시라. 예, 열심히 해서 득표 많이 하시라 그 생각들이.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관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행동들이 하는 거라고 보면은 저는 출마 가능성 없지 않다. 돈을 이제 안 쓸 거야. 아마 최소한으로 안 쓰고 중간에 사퇴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계속 이제 뭔가 화제를 일으켜야 되는 이런 유튜버의 삶이라면은 저는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저도 출마를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닐까라고 제가 스스로 좀 평가를 해봅니다. 분석을 해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평택을에 출마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일설에 의하면은 상당히 많은 후원금이 들어온다. 아 선거 운동하는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단일화를 못하고 중간에 접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유튜브로는 그렇게 생각보다 수입이 없어서 출마하게 되면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뭐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을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 일단 그냥 재미로 봤으면 좋겠어요. 또 전한길 씨가 또 국민들 상당히 재밌게 하는 여러 주장과 행동들을 할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요. 선거 때문에 많이 좀 혼란해 하시니까 전한길 씨 보면서 웃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남님은 생각보다 우산이 안 팔리나 보네. 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다 팔잖아요. 거의 홈쇼핑 수준이에요 지금. 그 성조 기반, 태극 기반 거 우산도 팔고 본인 주장으로는 18,000원에 들어와서 2만 원에 판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가브리엘 대천사까지 끌어와가지고 막 이거 막 가짜 뉴스 퍼뜨리고 이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이제 출마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평택을도 뜨겁잖아요. 지금 초미의 관심사.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오늘 오전에 SBS 라디오에서 조국혁신당 이제 조국 후보를 향해서 국민의힘 제로를 표방하고 나온 분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저만 계속 네거티브의 대상에 대하는 건지 앞뒤가 안 맞는다. 좀 사람을 질리게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안 그래도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그 김용남 후보 검증은 조국 대표가 굳이 제가 안 해도 조국 후보가 다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 뒤에 이제 얘기하죠. 그 여조를 보면은 지금 김용남, 조국 1, 2등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이동 후보, 보수 후보가 이렇게 1등을 치고 나가고 아니면 막 이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좀 신경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진보 진영에서의 민주 진보 진영에서의 주도권을 가지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보니까 이게 좀 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의 전략은 그냥 조국 당선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뭐 다른 게 있게 하겠지만은 뭐 당의 역량이나 이런 걸 투입하는 게 예를 들면은 김재현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나왔지만은 되게 많은 후보를 냈기 때문에 또 전략적인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오직 조국 당선이기 때문에 김용남을 꺾어라가 미션이 돼버린 상황이라서 지금 이 네거티브와 갈등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세질 것 같다 지금. 그리고 전략적으로 민주 진보 진영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김용남 표 주면 안 된다. 쟤는 가짜 민주당이다. 예를 들면은 이제 보수고 제 과거의 행적들을 사과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 전략이 된 것 같아요. 예. 아주 심하게 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진영이 아니라 다른 진영에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심하게 싸울 것 같고 조국 후보 측으로서는 김용남 후보를 꺾어야 일단은 지지율 추세를 좀 꺾어야 본인에게 표가 더 모인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네거티브성 공격을 할 것을 상당히 많이 지금 발굴해낼 것 같아요. 과거를 상당히 좀 따져 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김용남 의원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유한국당 보수우파 진영에서 몸담았었잖아요. 중간에 뭐 개혁신당 가긴 했지만 그 과정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민주당을 공격한 여러 가지 뭐 메시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잊고 있었던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래 맞아. 그때 그랬지. 우리 대통령에게 그런 비판을 했지. 우리 당을 그렇게 공격했지. 맞아. 그 조국 찍어줄까? 막 이렇게 헛갈리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심하게 공격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평택을 여론조사 좀 살펴보면 두 조사가 있는데요. 먼저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이 지역 유권자 804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김용남 28.8, 유이동 22.5, 조국 대표 22.2. 세 후보가 나란히 20%대를 기록했어요. 근데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는데 한길리서치가 인천일보 의뢰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김용남 30.8, 조국 23.0, 유이동 19.8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사실 아까 부산 북구갑은 조사 방식이 달랐어요. 뭐 질문 문구도 달랐고 조사 방식도 달랐는데 지금 여기는 같은 기간에 같은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수치 차이가 좀 보이긴 해요. 물론 이제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김용남 후보가 일단 치고 나가는 이제 후보가 확정된 뒤에는 좀 치고 나가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요 숫자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그냥 1강 2중 2약으로 현재 초반에는 좀 이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말씀하신 거 미디어 토마토가 한 거는 김용남 28.8 그리고 한길리서치는 30.8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30%대 한 명 그리고 20%대 2명 안팎 그리고 10%대 안팎 2명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구도를 지금 조국 대표는 깨야 된다. 그게 지금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거를 가져오기는 힘들고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거를 가져올 수도 없고 김재현 대표 거도 생각보다 여기가 그러니까 진보당이 소위 밭갈이를 해놔가지고 생각보다 좀 탄탄한 상황이고 또 뒤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제 김용남 후보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황교안 후보를 제가 어제 제 라디오에서 김준일의 시사천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황교안 후보. 그래서 이제 왜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이번에 선거에 나왔느냐. 그러니까 부정선거도 압도적으로 한 후보가 이기면은 부정을 할 수가 없다. 비슷비슷할 때만 부정을 보통 저지르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윤석열이 당선된 것도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뭐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여간 그분의 얘기니까. 네. 그리고 서울 강남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보수 후보가 되지 않냐. 그것까지는 조작이 힘들다. 그래서 그 황교안 대표의 주장 그래서 어쨌든 부정선거가 있기는 하지만은 내가 이번에 크게 이기려고 나왔고 중요한 거는 단일화 무조건 해야 된다. 단일화를요? 보수 단일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합당까지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유이동 후보와 단일화. 네,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합당. 유이동 후보는 기본적으로 다른 인터뷰에서는 좀 고민되는 부분이고 아직 거리를 좀 두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연쇄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황교안 대표는 어쨌든 이게 본인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거나 이거를 조금 이제 정치를 이어가려고 하면은 후보를 양보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합당을 하거나 다른 걸 얻어내면 되니까 그러면 단일화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지 않다. 보수 쪽에.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다시 연쇄작용이 민주진보 쪽에 후보들 사이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의 단일화가 네. 진보의 단일화를 또 하나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너무 의지가 강력하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단일화의 주인공이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단일화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유이동 의원 중심의 단일화는 할 생각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본인이 계속 출마하고 주장을 해야 부정선거론을 더 힘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 여론조사에서 김용남 의원은 상당히 위기를 느껴야 돼요. 지금 대통령의 긍정평가율이 경기도에서는 60%가 넘고 또한 민주당 지지율이 40%가 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렇게 수치가 안 나온다라는 것은 진보 진영이 상당히 조국 대표에게 표를 많이 주고 있다. 진보 진영이 분열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두 분이 치고받고 싸워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해지면 유이동 의원이 당선될 수가 있다. 그렇게 선거 전략을 짜면서 여러 가지를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분은 사실 평택을에서 가장 좀 승리 가능성을 봤을 땐 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질까,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이루어질까 아닐까 이게 좀 주목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여기 김재원 후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명이 과연 단일화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조국 대표는 단일화할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단일화하게 되면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조국 대표가 밀리고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한다면 민주당 조직이 더 강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하는 순간 본인은 후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반대급부가 있지 않는 한 저는 단일화 안 할 생각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단일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구도는 1등을 잡기 위해 2, 3등이 보통 하는 거예요. 뭐 3자 구도면 그렇고 뭐 2, 4등이 해야 돼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3등을 잡기 위해 1, 2등이 단일화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없고 그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면 되는데 지금 이 구도라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보수가 만약에 먼저 움직이면은 단일화 논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예측 좀 해보자면은
진보당하고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먼저 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김재현 대표는 고민이 많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당대표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당선되기는 쉽지 않은데 당대표고 후보를 많이 냈어요. 조국 혁신당보다 훨씬 많이 되고 유력한 후보도 있어요. 심지어 좀 어느 정도 득표로. 그러면은 민주당하고의 또 다른 지역에서의 단일화 문제라든지 뭐 얻어낼 거 얻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김재현 대표가 김용남 지지를 선언하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은 조국 대표는 더 급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오늘 울산에 모여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 가졌어요. 이 하나의 이제 포인트로 잡은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안 그래도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이 당청 간에 조율해야 된다. 의원총회 통해서 의원들 의견도 모으고 당원들 뜻도 물어서 처리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 볼 거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철회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할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고 지방선거 끝나면 무조건 할 것이다라는 논리로 선거전에서 계속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러한 아이템이 아닌가 부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거 방어하느라고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영남 지역이나 보수세가 좀 강한데 후보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상호 지금 강원도지사 후보도 그렇고 뭐 김부겸 후보도 이 법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은 여기 지역에 있는데 지난 3일에 이 법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동지들을 힘들게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공세가 올 거는 당연한 거고 이걸 어떻게 핸들링할 거냐. 지금의 스탠스는 지방선거 끝나면 하겠다라는 스탠스로 딱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면은 더 지방선거에 이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야당에 힘을 실어주십시오라는 이 야당의 보수 쪽의 마케팅이 더 잘 먹힐 가능성이 있어서 출구 전략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은 왜 지금 하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각에는 이거 진짜 그냥 웃으면서 들으라고 청와대나 이쪽에서 장동혁을 파트너로 계속 가고 싶다. 그래서 장동혁이 완전히 무너지면 안 되니까 몇 개를 좀 줘서 길을 살려서 장동혁을 국정 파트너로 가는 게 길게 보면 유리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올 정도로 이 타이밍에 이거는 좀 이상하다. 예, 예.